고무와 이해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어제 여기 거사님께서도 무상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는데 다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상, 고무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다. 따로 이 컵이 만년 후에, 10만 년 후에 뭐 사라지고 이게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거는 뭐 컵이었는데 뭔가 사이즈가 컸잖아요.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뭐 항상하지 않다, 뭐 실체적인 존재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뭐 철학적인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세간적인 이거는 지혜겠죠. 세간적인. 법의 세계는 이것 이런 비교가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서 생겨난 그 현상 그걸 이해하는 거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구경, 그다음에 무슨 법에 대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깨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냥 차라리 사띠가 더 증장이 되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근데 무슨 영화나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내용이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사띠를 잊어버리거든요. 그 감정에 막 휩싸여서. 근데 사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띠 힘이 좋고 그러면 눈은 여기 가 있지만 책에 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지금 계속 사띠는 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는 마음을 위치나 장소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마디가 생기면 마음을 어쨌거나 집중이라는 표현을 참 쓰면 안 되지만 한 곳으로 이렇게 몰거든요. 아는 마음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아는 마음이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근데 여기 가슴 앞쪽에 소리도 여기 있고요. 생각도 여기 있고요. 보이는 것도 여기 있어요. 좀 어렵나?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사띠가 이어지면 점점 이렇게 나가 있던 표현상 나가 있는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 밖으로 막 이제 나가 있단 말이에요.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걸 점점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사띠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조금씩 더 미세한 걸 대상으로 잡아요. 마음이 점점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소리가 저기 있었지만 좀 하다 보면 귀에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보이는 것도 좀 저기 있지만 눈에 여기서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랬고 그런 것처럼 점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가슴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타마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사사나 스님께서는 이건 뭐 사띠 존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냥 마음은 그냥 여기서 그냥 위치는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단지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여기서 이렇게 다 진행이 돼요. 여기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6가지 대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저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눈은 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깥에서 일하시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려면 이 아는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요. 책을 볼 때도 한번 계속해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빠지지 말고. 빠지면 아차 싶으면 한번 눈은 그걸 계속 보되 마음을 한번 계속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숙달이 안 돼서 그러지 이게 숙달이 되면 책 보면서도 다 됩니다. 일반 영화를 보거나. 근데 영화 볼 때 사띠가 좋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까 두더지 얘기했잖아요. 두더지가 올라오더라네요. 고개만 삐끔 내밀으면 그냥 탁 쳐버려요. 막. 보면서도 그냥 여기서 일을 지할 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마음은 자기 일들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그게 지혜로서 하느냐, 번뇌로서 하느냐 그 차이지. 번뇌, 그러니까 모르면 지금 번뇌는 다 있는 거예요. 나 번뇌 없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고 표현하지. 다 번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눈에서는 보여지는 현상,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대상이고요. 코에서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대상이에요. 혀에서는 맛이 나잖아요. 그죠? 맛을 느낀다고. 그게 대상이라고 하고, 몸에서는 감각이 있어요.
발바닥 감각이 있고 무릎이 아프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뭐 어깨도 아플 거고 그런 것들이 대상이에요.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슬픈 감정, 무슨 좋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아, 이 신랑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뭐 이런 생각. 아, 이놈의 자식은 왼손에 뭐 자식이 아니고 왼손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이제 나중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하시고 내가 그걸 봐야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보시려고 하면 힘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걸 대상했을 때 그렇게 대상이 되더라.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되더라. 보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체험은 되더라도 막상 또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막 또 엉키는 것 같고 힘들어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꾸준히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사태 없다가도 그냥 탁 하면 그냥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버려요. 안다고. 사태가 없을 때 잊고 있다가도 탁 한번 생각하면 그냥 생겨난다고.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슬픈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예.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 그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일어났어요. 진심이 일어났어요. 그걸 관찰하고 있어요. 그 진심이 계속 가던가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변해요, 진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없어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변했단 말이에요. 진심에서 지금 사라졌던지 수그러들었던지 어쨌거나 관찰하게 되면 변하게끔 돼 있어요. 변하게끔 돼 있다. 그럼 이게 왜 변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변했지? 이 관심, 도사라는 게, 진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이게 사라졌지? 왜 변했지?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질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접근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제 싫은 소리를 했어요. 자, 화가 났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뭐, 저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럼 저 사람이 화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는 수행이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대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화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상태인 거지. 단지 나한테 지금 올라온 거 요것만 지금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대로 그냥 거짓 없이 본인이 그걸 화라고 생각했으면 그 화로 그냥 뭐라 그럴까. 화를 보면 되는 거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냥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 그냥 그걸 보면 돼요. 다른 거 이것저것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집중하지 말라는 이유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가 안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중하는 마음, 집중한다는 거는 결국 관찰하는 마음이잖아요. 거기서 대상이 생겨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에 한번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손바닥이라는 대상이 지금 관찰하는 마음이 지금 손바닥인 건데 결과적으로 보는 쪽에서 지금 보여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따 마스를 보잖아요. 그 보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오따 마스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게 일치유심조예요. 마음이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상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겠냐고요. 이 성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관찰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지 이 손바닥이 드러나는 게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대상이 아무리 이게 갈라지고 무슨 깔라빠를 보고 얘가 아무리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뭔가를 여기서 앞에서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관찰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관찰하는 마음, 그 집중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기 위해서. 이 마음과 이 대상, 이 관계,
둘이 어떻게 지금 관계, 연관을 맺는지. 그러려면 집중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대상이. 육문이 이게 닫혀버리게 할 수는 있다고요. 집중을 하게 되면. 근데 결과적으로 이해는 안 생겨요. 사라져서 뭐 평온하네, 고요하네 그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문에서 생겨나는 거,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보는 마음을 봐라, 관찰하는 마음을 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근데 여기에는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게 없어요. 모양도, 색깔도 마음이라는 게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모양도, 색깔도, 냄새, 맛도 없지만 어쨌거나 얘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 모양과 색깔이 나타난다고요.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근데 이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구가 뭐 너네, 나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드러난 현상, 이미지, 뭔가 신기루, 꿈과 같고 그것, 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간적으로도 필요해요. 상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간적. 비즈니스 사인해야 되는데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사인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의 세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따로 요 세상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본래 요 세상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단지 이거를 망각하고 요 세간적인 세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꿈 깨라는 게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 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꿈인 줄 알면 꿈 깨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거라고요. 아, 지금 내가 그냥 꿈을 꾸고 있네라고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어떻게 집착이 일어나겠어요? 꿈인 줄 모르니까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꿈인 줄 알면 거기서 그냥 꿈이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성품,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그러한 부분이라고. 근데 이거는 한 단락이에요. 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뭔가 그 뭐라고 그래요? 큰 장벽, 그러니까 뭐 면장도 뭐 알아야 한다고 뭐 불교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큰 장벽이 확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를 땐. 근데 그 너머에 가서 이해하고 그 너머에서 탁 넘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힘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타심통이 생기고 하늘 날라다니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타심통 생기고 하늘 날라다니고 때 여기서 딱 한 10분만 떠 있으면 아마 이 지구 정복하는 건 아마 일도 아닐 겁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관찰하는 마음이 집중하는 건데 이걸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대상과 이게 이렇게 붙어버린다고요.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는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상이 생겨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육문이 딱 닫혀버려요. 소리도 없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수행하다 보면 이 수행하면서도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대상이 생겨나는 게 보여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는 얘기 못 드려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해하고자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이 관찰하는 마음, 이게 대상이 필수 요건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안 되면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윗바사나가 뭐 이게 분리해서 보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분리해서 본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보는 것도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성질들이 지금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씨앗들이. 근데 지금 선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게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띠가 있을 때 바른 선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띠와 그 선정이 지금 이거 분리하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정을 기르는 이 조건이 사띠란 말이에요. 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조건이 이 사띠 때문에 이 선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르게 사띠를 둬야만이 이 바른 선정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일단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그걸 소리를 바라보고 있나 그게 알면 더 좋아요. 저 소리를 좋아하나?
저 소리를 싫어하나?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 이치는 똑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치가. 아까 이 관찰하는 마음에서 다 생겨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답을 알려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띠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이 이건 필수 요건입니다. 이거 대상 안 되면 위파사나 수행 안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 하신다고들 다들 하지만 결국은 그냥 대상만 계속 보고 있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빨리 뭐 욕심내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켜보는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게끔 어떻게 하면 이걸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지금 보고 있는 줄 알면 지금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줄 알면. 들리는 줄 알면 이미 있어요. 아직 선정이 좀 뭐랄까 사띠가 이어지는 게 좀 약해서 선정이 약해서 지금 이게 분리가 안 되지. 사띠가 쭉 순일하게 이어지면 스스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조금 이해력이 이제 좀 스님 말이 맞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들 거라 인정합니다.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상에 지금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꿈속에서 호랭이가 나타났어요. 그 호랭이는 물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미지예요. 근데 색깔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색깔, 형상, 현상, 그것 때문에 그냥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물질은 이건 좀 어려운데 호랑이가 생겨나게끔 하려면 뭔가 또 근본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물질에 거기서 이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말하는 그 물질의 파라마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질도 외부 세계 이런 마음 이런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함께 생겨나는 그게 있어요. 그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호랭이가 생겨날 수가 있다고. 꿈속에서도.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그 호랭이가 물질로 봐야 돼요? 아니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색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이미지로 봐야 되겠죠. 결국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결국은 색이면서 공이란 말이에요. 색즉 시공이 그걸 어떻게 색이라고 해야 돼요. 말로서는. 그게 색이면서 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호랭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이라 그러면. 근데 그게 또 실체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색즉 시공이 그 뜻입니다. 색이면서 공인 거. 근데 그게 드러난 현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색즉 시공도 결국은 마음 쪽에 있어요. 결국은. 그 괴로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저변에는 항상 아상,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라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결국 이걸 봐야 됩니다. 나라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무한대,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선에 그렇게 드러났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생겨났으면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직시할 때, 관찰할 때, 이 관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걸 점검하는 건 더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 대상,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변화할 거예요. 이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거나 이 관찰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 오르막 내려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한번 또 올라갈 때는 어떻고 내려갈 때는 어떤가 이걸 또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셨어요?
안 될 때는 뭐 삿대가 없었으니까 뭐 안 됐겠지 뭐 까이건 뭐 괴로운 거 그냥 뭐 좀 견디지 뭐 그런 식으로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건 뭐 좀 지나면 뭐 또 되겠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지금 삿대가 지금 있나? 지금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나? 마음가짐은 어떤가?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된다 그러고 아는 마음이 지금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터치하듯이 가볍게 예. 나중에 이제 그게 대해 뭐라 그럴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기면 일부러 그걸 뭐라 그럴까 앞으로 내세우고 뭐 뒤로 빠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예. 그러한 마음 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생겨나요.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있지만 그 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예. 아라한 되는 그 과정 마지막 단계가 그 아상 깨지는 게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있어요. 아라한이 아닌 이상. 아라한만이 그걸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지? 왜지? 왜 이렇게 아상이 강하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구나 깔고 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인정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정하고 봐야 돼요.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봐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이유가 싫어하는 마음 없고 그걸 대상에 대해 질게하지 않고 하면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대상도 어떻게 되겠어요? 평온해져요. 결과적으로. 둘의 연관관계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둘의 연관관계. 결국 보는 놈이 보여지는 게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보는 놈이 보여지는 게 되는 거라고. 잡아서 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 가면 이 관찰하는 마음을 잡아서 봐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관찰한단 말이에요. 뒤에 또 다른 마음, 쉽게 말하면 아는 마음이든지 뭐 지켜보는 마음이든지 얘를 딱 잡아서 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얘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서 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달라요. 이제 대상도 얘는 엄청 강하고 얘는 좀 덜 강하고 얘는 정말 평온하고 그래요. 점점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세스인데 얘가 평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도 더 편안해져요. 얘가 편안해지면 결국 대상도 편안해지는 게 올바른 대상이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얘가 얘고 얘가 얘란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가 다 말해주거든요, 지금. 모든 마음이 그냥 지어낸단 말이에요. 이 보는 마음,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는 맹맹한 모양과 색깔도 이런 마음이 없는 이러한 작용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대상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둘의 원인 결과, 둘의 연기, 이 관계를 알라 그러면 요게 대상이 돼야 된다고요. 요 관찰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 결국은 대상이 돼야 돼. 그럼 얘가 계속해서 얘를 이렇게 참 표현하기도 그러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성품을 이해한다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성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똥딱이 이 글라스 이 성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대상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체는 다 뭐라고 그래요? 일체는 다 마음뿐이다 얘기해도 또 상관없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다 마음뿐인데 까짓 이렇게 또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정말 주옥 같다고 이해가 되면 특히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반야신경 예전에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전에도 말씀드린 초코파이 좀 얻어먹으려고 예? 그 절에 가가지고 막 애기 때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했죠. 그냥 외우면 초코파이 2개 준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하나 먹는데 이제 외우면 2개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뭔가 지혜가 생기고 뭔가 이해가 되고 그걸 보면 정말 달라요. 정말 깊어요. 굉장히 깊다고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 성향, 이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 다음에 색도 없고 다 뭐 법도 없다는데 현상은 있잖아요. 뭐 실체 뭐 커브라는 건 모르지만 이 현상은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 현상조차 없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보여지는 그 현상,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그 호랭이 그 현상, 그런 이미지 또한 없대요.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맞아요. 그것 또한 없어요.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 여기서 대상은 정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알을 당하는 그 성질,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은 아는 성질,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거기에는 이미지도 없어요. 이미지 이런 것도 없다고. 옆길로 안 셀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본인 스스로 내가 수행을 왜 하지? 그걸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수행을 왜 해야 되나? 뭘 얻고자? 뭘 깨닫고자? 그걸 항상 본인 스스로 이렇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행을 시작하셔야지 오따마 스님처럼 이렇게 옆길로 막 안 간다고요. 처음에 얼마나 힘썼는데요. 뭐 까짓거 뭐 수행 뭐 해보면 뭐 하면 되는 거지. 왜 수행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그냥 알아차려래요. 왜 알아차려야 되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알아차려래요. 그냥 뭐 사띠 두고 그냥 이런 게 수행인갑다. 이런 게 조금씩 막 이해가 생겨요. 이런 게 이해가 되네. 이런 게 이해가 되네. 그리고 어느 정도 보니까는 너무 둘러서 왔어요. 처음에 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행하시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고. 그게 정립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관찰하는 마음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이 관찰하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대상으로서 지금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힘을 쓰니까는, 저 생각을 봐야지 하고 힘을 쓰니까는 생각이 순일하게 이렇게 가다가 힘을 쓰니까는 끊겨버려요. 그럼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랄까 망상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필요 없는 생각. 쉽게 말하면 뭔가 내일 뭐 계획, 내가 내일 점심은 누구 만나서 스파게티를 먹고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은 봐야지 해버리면 사라져 버린다고. 봐야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에서 끊어버린다고. 원인이 바뀌었어요. 그 생각을 이어나가는 그 원인에서 이 힘이 들어가고, 첫째.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왜 사라졌지? 사라진 것만 알지. 원인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왜 사라졌는지. 그럼 생겨나면 왜 생겨나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건데, 생각이 순일하게 흘러가게 하려면 뭐라 그럴까? 내일 내가 누구 만나서 스파게티를 먹고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관찰하면서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관찰하는 마음에 단지 그냥 힘 없이 그 대상을 지켜보면 흘러가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도 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사띠는 일시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으로 대상이 뭐라 그럴까? 대상으로 잡기 어려운 게 보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나중 좀 시간이 지나면 망상거리라고 할더라도 관찰하면서 그 망상이 흘러가면서도 사띠가 계속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계획 같은 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만나서 내일 스파게티는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면은 계획을 잡아야 되죠. 그런 계획은 사띠가 있으면서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힘을 안 쓰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생각, 법의 조사, 정사유라고 하죠. 택법각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게끔 해요. 마음이. 그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확 열려요. 그 사띠가 없다가 있으면은 확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한 생각은 이걸 확 오픈시켜버려요. 확장시킨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생각은 생각이지만 법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유란 말이에요. 법에 대한 사유.
정진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행적으로요. 잘 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이걸 빨리 어떻게 끄집고 올려가는 거, 이렇게 잘 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른 정진이란 말이에요. 잘 되면 잘 되게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계속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여기서 빨리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잘 되게끔 노력하는 게 그게 바른 정진이란 말이에요. 바른 것은 힘을 빼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써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서 생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지혜에서 나오는데, 지혜는 어떻게 개발돼요? 사띠. 또 돌아가요. 처음부터. 사띠 이전에 뭘 해야 돼? 마음가짐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있는 사띠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항상 사띠가 여기서 항상 대상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고요. 피를 깎는 것, 뭐 그런, 그 정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사띠가 없으면, 아, 사띠 놓쳤구나 하고 다시 알아차려. 사띠가 있나 하고 또 점검하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만 하면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를 다 해요. 그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 앞에서 마음들이 자기 일들을 알아서 각자 하고 있다고. 마음 점검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사띠 따로 둘 필요도 없고, 그것만 관찰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맡은 바 일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올라갈 때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면 돼요. 그걸 알아차리면,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겠죠. 근데 알면서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는. 모르고 화를 내면은 그건 좀 위험해요. 알면서 화를 내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위험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거둬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알면서 화를 내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여튼 모르는 것, 몰라서 죄질 수도 있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모르면서 하는 거는. 근데 알면서 하는 거는 방법은 있다고요.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사띠가 있을 때 없을 때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띠가 있을 때는 엄청 다르거든요. 마음의 질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그 상태를 모르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띠가 있을 때 그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그 상태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이고요. 그러면서 사마디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지혜도 생깁니다. 마음가짐 바르게 하시고 부지런히 대상 알아차리고 하십시다.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까지.